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미래에셋증권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인물들의 계좌들을 통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기록은 물론 매매와 관련된 녹음 파일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받은 자료에는 김 여사 육성 녹음 파일이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인물들의 녹취만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김 여사 계좌는 전화가 아니라 컴퓨터 HTS로 거래가 이뤄져 관련 녹음 파일이 없다고 회신했고, 검찰도 당시 주가 조작 수사 핵심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었는데도 미래에셋에서 보내준 자료만 보고 더 이상 음성 파일 확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이후 3년 가까이 더 수사했지만 결국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을 못 찾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하지만 지난 4월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주문을 통한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김 여사가 해당 기간에 담당 직원과 통화한 기록 전체를 다시 검색해달라는 취지로 미래에셋증권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함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영 묻힐 뻔했던 증거가 4년 만에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가 바뀐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바로 김건희 여사 이야기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지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정황이 담긴 녹음을 검찰이 최근에 확보해서 논란이죠. 자, 지난 4년 동안 못 찾았던 증거들이 왜 재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이 녹취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을까? 이거 좀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찾았다라는 의문이 들죠.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수사를 막았다거나 아니면 검찰이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는지도 자연스럽게 관련 사건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이 특검을 통해서 확인되기 전에 검찰에서 알 수 없었던 증거를 이제야 어떤 사정으로 입수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아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검찰이 4년 동안은 뭐하고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20일도 안 돼서 이렇게 찾아내는지, 이렇게 수사력이 좋은 검찰인지 몰랐다라는 평가를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김대식 의원께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한때 국모였던 분이라고 했다가 지금 혼이 나고 계시잖아요. 얘기부터 좀 해명하고 가시죠. 아니, 사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내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국무고 퍼스트 레이디고 그리고 영분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속이 터지고 그러면 스트레스로 지금 병원에 입원까지 했겠어요. 그런 내재적 관점에서 저는 방송에 임팩트 있게 설명을 아주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됐는데 와 이거 댓글로서 뭐 아주 뭐 이게 뭐 왕조 시대냐 뭐냐 그렇지만은 그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런 용어를 쓰지 않겠다. 그러나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내재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4년 동안 없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쏟아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데 0.00001%도 내 기여한 바 없습니다. 기여했다면 내가 한 표 찍은 것밖에 없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뭐 광화문에 갔다든지 우리 의원들이 뭐 한남동에 갔다든지 법원 앞을 갔다든지가 아니고 자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을 공수처에서 하고 공수처에서 해야 할 일을 검찰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헷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법과 원칙대로만 집행을 해라.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으면은 벌써 이런 그 녹취 파일이 다 나왔어야 되고 다 이게 해명이 뭐 4년 동안 나왔어야 되는데 없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은 정말 이것이 알고도 못 찾았는 건지 모르고 못 찾았는 건지 이게 국민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여기에 임하고 이런 부분을 해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최선호 선수요. 일단 특검이 출범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금 현재 검찰이 재수사 들어간 게 증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일단 검찰이 굉장히 재수사 결정이 나오고 서울 고검이 수사를 굉장히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그 뒤에 특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게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하는데 일단은 그 당장 어제 이제 저희 8시 뉴스에서 보도했던 것이 2차 주가 조작의 주범격인 김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기존 진술하고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나 이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다 불러서 새로 들을 겁니다. 그러면 주포라고 불리는 그렇습니다. 분이죠. 이제 그동안에 했던 진술하고 진술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김모 씨, 김건희 씨는 모르겠다.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였거든요. 네. 내가 뭐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적으로는 녹취에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블랙펄 쪽에서 뭔가는 뭐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블랙펄하고 했던 얘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있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끝과 이제 짜여져서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하나씩 달라지는 부분들을 잡을 텐데 근데 이제 과연 특검이 있는 상황에서 기소까지 할지 아니면 또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청구를 할지 요거는 아마 특검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김건희 여사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죠. 김건희 여사가 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시점과 또 입원 시점이 또 맞물리면서 혹시 회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 VIP실에 들어 누웠습니다. 검찰 소환을 거부하기 위한 꾀병입니다. 수족처럼 부리던 검찰과 경호처가 없으니 병원 VIP실을 건의산성으로 만들어 농성전을 벌일 작정입니까? 평소에도 이제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제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래요. 털 수 있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하자. 우리 변명도 되고 잘 됐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네, 자 김한기 의원. 일단 꾀병 아니냐 뭐 이런 게 민주당 주장인 거죠. 아플 수는 있죠. 우울하시겠죠. 당연히 우울하겠죠. 대통령 자리에서 남편이 내려오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우울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울증으로 입원한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볼 때 회피성 입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거고요.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거고 두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거를 정당한 사유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우울증으로 뭐 일주일, 2주일 입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퇴원해서 출석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엔 한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한다면 그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도 아주 심각한 뭐 자살 시도를 했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영장을 발부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아마 단기간 회피하려고 저랬을 텐데 오히려 국민 여론만 더 나빠지고 재판부에서 영장 발부하는 부담을 오히려 줄여드는 이런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뭐 서정욱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다는데 김건희 여사 측근한테 오히려 특검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이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정욱 변호사가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고 저 말씀만 토대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잘 됐다. 이때 커리어하게 한번 잘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어차피 특검이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하다. 뭐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다 와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이 기회에 뭐 털고 가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게 굳이 뭐 회피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수사를 받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또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것도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억울한 게 있으면 수사 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는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네. 수사기관하고 본인만 아는 건데 국민들한테 해명하려면 지금 공개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특검이 잘 됐다? 이거는 전 서 변호사가 스스로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특검이 진짜 잘 됐다기보다는 네. 특검을 이유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깊은 특검이 뜻이군요. 그렇게 잘 됐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특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조금 더 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에게 소상하게 좀 설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좀 취했으면 합니다. 자, 일단 민특검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 3특검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보 임명도 제일 빨랐고요. 그리고 근데 빠를 수밖에 없는 게 혐의가 16개예요. 그렇죠. 굉장히 바쁘죠.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 대표 같은 경우에 최혜병 특검하고도 또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혐의 자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속도를 상당히 많이 낼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사안별로 현재 검찰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서울지검에서도 그 수사팀에서도 받고 또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검에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속도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